안녕하세요. 자, 산업사회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노동 과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이후에 신생산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노동, 플랫폼 노동 뭐 이런 식으로 노동 과정이 재조직화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이제 노동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런 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와 약간 이제 보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 과정의 기술적인 요소로서 이제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빨라지고 있고, 그러면 노동 과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라고 하는 게 어, 그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노동에게 그런 식의 노동 과정의 재조직화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게 이 산업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중요해질 수가 있는 거죠. 기술적 요소로서 단순히 디지털화가 소위 말하는 생산성이나 이런 어떤 생산의 관점이 아니고, 그 이 사업장, 작업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산업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여기 노동의 미래라고 써놨긴 했는데, 이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일을 하는 방식, 노동 과정의 재조직화라고 하는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시장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화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요소,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이 작업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에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일하는 방식을 재조직화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들의 고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화와 노동의 미래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화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이 작업장에 도입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노동 과정 내에서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대체할 것인가, 이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노동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재조직화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설비 또는 기계 기술이라고 하는 거와 어, 협업을 하는 방식이 어쨌든 간에 기술 발전에 의해 가지고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동의 형태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게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용의 측면이 훨씬 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용과 관련해서 노동시장, 그러니까 디지털화라고 하는 노동 과정에서의 변화가 고용이라고 하는 노동 시장에 미치는 변화에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낙관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디지털화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이 노동 과정에 적용이 되고,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낙관론의 핵심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숙련 정보지식 노동자라고 하는 형태로 노동자의 숙련이 바뀌어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숙련도가 더 높아진 전문 기술자 또는 전문 숙련 노동자라고 하는 형태로 노동자의 형태가 바뀔 것이다. 이 얘기는 뭐죠? 노동자들이 기계에 의해서 단순히 대체되거나 또는 숙련을 기계로 옮겨서 노동자들을 단순 노동화시키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기술적인 요소를 갖추고 기술자로서 숙련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비관론의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의 숙련이 테일러주의, 포드주의에서 진행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기계로 옮겨가기 때문에 노동자들 인간은 기술적인 요소를 제거당하는, 그래서 반숙련 또는 미숙련이라고 하는 숙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단순 노동자로 노동자의 상태가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단순 노동자를 기계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재조직화하는 형태로 노동 과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단순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는, 그래서 실업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형태로, 그래서 노동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제 서로 지금은 이제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뭐 굉장히 나름대로 팽팽하게 지금 이제 그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공장 단위,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산업 단위로 해서 보면, 이 디지털화라고 하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산업별로 고용의 구성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즉 정보 기술,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전의 제조업 중심보다는 훨씬 더 고용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은 하지만,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 생산성이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커지지만, 그런 생산성과 부가가치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고용량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런 부분,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이제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제조업에서의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게 서비스 부분에서의 성장으로 이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통, 생산, 사회, 개인이라고 하는 서비스 영역에서 고용자가 일시적으로는 증대할 것인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엇갈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제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고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자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고 일시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이 늘어날 것이지만, 이 서비스 관련된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고용자가 장기적으로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여태까지의 경향을 보면 이제 제조업 중심의 선진국들에서,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 부문의 고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고용자가 감소한다는 거는 절대적인 수가 아니라 전체 고용된 노동자들 중에서 이 제조업 부문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감소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비스 부문이라고 하는 쪽에서 주로 이제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일단은 단기나 중기의 관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이 돼서 성장하는 부분으로 제시되는 서비스 부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보산업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역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적 서비스입니다. 그 인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영역이 이제 교육, 건강, 사회 서비스 영역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전문 서비스, 이게 이제 기술과 관련된 거죠. 기술 전문 서비스인데, 여기 이제 시스템 분석, 디자인, 정보 처리,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 정보 부문 서비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확한 범주는 아니에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을 구분할 때 1차는 농업이잖아요. 2차 산업이 제조업입니다. 근데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대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제조,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죠. 농업은 재배 기르는 거고. 그런데 이 산업 업종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농업도 아니고 제조업도 아닌 영역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3차라고 해서 농업과 제조업이 아닌 영역을 다 몰아가지고 서비스업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 정보 기술과 관련된 영역도 있겠지만 그거와는 무관한 영역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부문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정보 경제가 정보 부문에서의 생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정의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매출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보 부문이 지식 생산 산업이다. 이래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합쳐가지고 교육, 연구개발, 미디어, 정보기계, 정보 서비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정보 부문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반면에 포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보 부문을 1차와 2차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정보 부문은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보와 관련된 하드웨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게 이제 정보 1차 부분이고, 2차 정보 부문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지 않지만 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존 제조업 중에서 이제 서비스,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예를 들어 설계 및 마케팅하는 영역을 2차 정보 부문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정보 부문과 서비스 부분이 서로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동일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레스의 경우에 2차 정보 부문에 기존 제조업의 설계 및 마케팅인데 이거는 전통적인 기준으로 하면 제조업에 속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렛은 정보 부분을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구분과 별도로 모든 산업 영역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것, 두 번째로 간접적으로 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묶어서 기존의 범주와 중첩되는 새로운 어떤 그 범주로 이 정보 부분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용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게 디지털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죠. 고용 형태의 변화, 새로운 고용 형태의 출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고용 형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촉발시키고 있다,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요거의 논리는 정보화,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자동화와 연계가 되고, 그 자동화로 인해서,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동화된 기계라고 하는 게 무엇을 하는 거냐? 기존에 인간이 했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인간의 숙련, 인간의 기술을 기계로 옮기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고용 구조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여러분들 지지난 시간에 이제 노동시장에서 내부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 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중 노동시장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기업의 내부 노동시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 관계가 약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외주나 파견 또는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는, 그래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그래서 단시간 근로, 계약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이런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정형 고용이 증가하는, 그래서 재택 및 원격 근무와 같이 공장 또는 사무실이라고 하는 사업장 단위를 벗어나서 실제 그 노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의 재조직화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고용구조의 변화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변화가 이 디지털화에 의해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최근 자료인데, 그래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노동 과정에 적용되는 게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유망과 사양 직종의 어떤 그 직종이 유망해지고 어떤 직종이 이제 사라질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 이러면서
유망 직종과 사양 직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표적인 걸 몇 개를 골라서 발표를 했어요. 이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예시한 거 6가지를 보면 데이터 분석,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처리, 디지털 마케팅, 공정자동화, 신사업 개발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다 뭐죠? IT 쪽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술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당연히 유망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수요 감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없어질 직종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 데이터 입력, 단순 업무, 데이터 입력하는 업무 자체는 이제 뭐죠? 기계가 대신한다, 컴퓨터가 대신한다. 그다음 행정 비서, 이것도 단순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정 잡고 명함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일정 고지하고 자료 정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 자체가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거를 할 일이 별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회계장부 작성. 자, 이거 어떻게 보면 회계사가 할 수 있는 또는 기업에서 총무과나 재무부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회계장부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뭐죠? 기본적으로 컴퓨터화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숫작업으로 회계장부를 정리할 일이 별로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감사할 일도 별로 없다. 요거 이제 회계감사라고 하는 거는 공인회계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 감소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존의 단순 직종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단순 직종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감소하는 게 나타날 것이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 전문직이라고 하는 업종에서도 이러한 수요가 감소하는 직종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뭐 이런 영역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립 생산직, 이것도 단순 업무인 거죠. 그 다음에 행정 및 경영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소위 말하는 기업에서 또는 관공서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 사무보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이 그러니까 단순 업무 내지는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는 전문 직종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작년에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이 앤 오스본이라고 하는 두 명의 학자가 2013년도니까 뭐 이렇게 조금 오래 된 자료이긴 한데 2013년도에 이 두 사람의 그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미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을 활용해서 자동화를 한다고 하면 사라지게 될 일자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군으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요거를 나눠 보니까 저위험군은 자동화가 되더라도 계속 존속하게 될 위험이 별로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고, 중위험군은 경우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자동화의 대체가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은. 그다음에 고위험군은 자동화를 지금이라도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요런 일자리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고위험군이 47%에 거의 절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놓고 굉장히 많은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 큰일이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그 조사가 잘못됐다. 분석이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프레이 오스본의 분석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대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그런 비판이 잘못된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맞는 측면이 뭐냐면 프레이와 오스본이 이 조사 분석을 한 거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자동화로 대체 그 지금 일자리에서 수행되고 있는 일이 기계 기술에 의해서 자동화될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이다. 이게 이제 47% 거의 50%에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프레이나 오스본이 고려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비용 대비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어떤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지만 그리고 기술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현재의 그 일자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 기술적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싼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사용자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을 써서 하는 게 기계로 대체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드는데 그걸 굳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걸 대체할 이유가 있느냐? 대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이나 오스본이 얘기했던 고위험군은 상당 부분 어 약간 이제 그 과장된 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술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비용의 문제로 이 시장에서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면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중위험군,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자동화에 따른 실업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이게 계속 강화될 그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정보기술,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는 이유라고 하는 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해서 이제 비용의 문제, 기술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 생산성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투입되는 자원 대비 우리가 어떤 수익을 얻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임금이 너무 싸서 기계로 하는 것보다 사람의 노동을 쓰는 게 훨씬 더 생산성, 그러니까 이윤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체를 하지 않고 정보기술 도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가도 사람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더 싸게 만들어서 시장에서 더 많이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정보기술이 도입될 수 있다라는 이 생산성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정보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잘 얘기되지 않는 측면이 뭐냐면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대체하지 않더라도 노동 통제하는 기술로서 정보기술이 도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력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동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산성을 올리는 간접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 통제와 관련된 측면은 감시 기술의 측면에서 정보 기술이 작업장에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시면 그 학생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요새는 이제 전자택으로 출결을 체크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사람이 출석부를 다 이제 출석을 불렀는데 요새는 부르지 않는 거죠.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학생에 대한 감시 체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류하고 활용하는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보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그래 단순히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노동의 통제와 감시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전자감시 체계에는 현재의 작업장에 굉장히 대규모로 지금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갖는 장점이나 특징이 뭐냐? 이 전자감시 체계라고 하는 거는 관찰자와 감시자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누구를 감시한다 또는 내가 누구에게 감시당한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시받는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대량으로 모을 수 있다. 그래서 CCTV나 IC카드, 무선전화칩, 컴퓨터 로그 분석, 뭐 GPS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수집된 개인에 대한 정보,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인사과나 이런 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정보를 이제 상품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하고 이거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감시와 처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통제가 훨씬 더 밀도가 높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요게 이제 전자감시 체계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디지털 정보기술에 대한 어떤 환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실제로 작업장 현장에서는 이 전자감시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이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용과 노동의 측면에서 이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